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제TV의 정규제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상춘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늘 봄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이곳은 늘 봄은 아닙니다. 아주 서릿발이 내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 중에 누가 뭐 즐겁거나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분열되고 국회는, 언론은, 검찰은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마치 호떡집 같습니다. 국가의 질서는 무너지고 지도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시 묻고 있고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간의 의견은 정확하게 절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재판은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전직 장관이 놀라운 폭로전을 전개해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모르지만 그저 우격다짐으로 재판을 빨리 끝내자는 식의 일각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파적이 되기가 십상인, 지금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당파적인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상춘제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소개로 대통령님을 뵈러 인터뷰를 하러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질문도 좋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는 국립묘지에 갔다 오셨잖아요. 예. 항상 뭐 좀 기분이 좀 위로가 되셨습니까? 항상 설 전에는 이제 참배를 하고 예. 또 부모님께 이렇게 생전같이 뭐 예. 말씀도 쭉 드리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좀 많이 착잡한 마음으로 다녀왔고 또 말씀도 좀 오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뭐 다 드릴 수 없죠. 예. 뭔가 좀 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입니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저는 그 국회의원의 이름도 부르기 싫습니다만은 이상한 그림을, 패러디 그림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심해도 심하게 하려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도가 네.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보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유진용 전 장관이 또 헌재에서 아주 폭로가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보죠? 부하 장관으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예. 또 퇴임한 후의 말이 예. 달라지는 거, 예. 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하는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왜 최순실 같은 급으로 놀았나? 또 우리의 지도자가 혹시 판단 능력이 놀랍도록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로 분노하고 있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물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추동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혹시 청와대에서 구슬하신 건가? 무슨 뭐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되어 있으신가?
라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극도로 표현하고 있죠. 그건 분노라고 할 수도 있고 증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3개월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 느끼시기에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있을 테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조작이다 라고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조금 가닥을 좀 타주시죠. 이제 향정신성 뭐 약품을 뭐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예. 굿을 한 적도 없고 예.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예. 저는 그런 허황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짓말과 어떻든 굉장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굉장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통령의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왜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뭐 대통령이 언론에 압력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는 소송이라든지 또는 항변이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수정을 요구하는 어떤 요청이라든지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막 바람이 불면은 그때도 수없이 그게 아니다 하고 정정 보도 요청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그래도 뭔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딱 짠 어떤 프레임 바깥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뭐 얘기라도 하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아니야.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아주 우리나라는 강하죠. 일부 방송에서 대통령의 말하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했다, 첨삭을 했다, 또는 고쳤다 라고 첫 폭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일부 시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안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던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에 와서 밝혀지는 얘기지만 그 태블릿 PC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게 이제 새롭게 많이 알려지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내가 최순실로부터 처음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비서진이 완비되기 전에 일부 조언을 받았던 적이 있다 라고 시인한 것이 마치 그 이후에 수없이 쏟아진 이야기들을 마치 모두 시인하는 것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과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사과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잘못해도 그냥 버텨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때 이제 사과를 한 것은 이 태블릿 PC에서 뭐 많은 자료가 쏟아졌느니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뭐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한 것은 그 어떤 연설문의 표현 같은 거 뭐 이렇게 홍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것을 갖다 어느 기간 받은 게 단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료와 함께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됐을까?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예, 취했고 예, 예.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쪽으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시인하지 않았냐 하고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쏟아지는 보도들은 사실인 것처럼 굉장한 스토리를 부풀려줬죠. 정윤회와 미래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질문은 면전에서 제가 드리기는 너무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은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예요. 글쎄요. 한마디로 예. 민망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들이 요즘은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아닌 막 것 같이. 돌아다니는, 예.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입에 그런 얘기를 담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이럴 얘기도 예. 지금은 그냥 막 하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예. 증거입니다. 답하는 것도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또 굳이 물으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예.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그 취임도 하기 오래전에 예.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정으로 이제 저 돕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예.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거짓말입니까?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의 근거를 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예.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가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고도 예. 보여요. 정윤회가 다른 이유로 오래전에 떠났다. 그 다른 이유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까? 다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렇습니까? 사람이 뭐 돕다가 떠날 수도 있고 예. 또 새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지 뭐 거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이유를 붙여갖고 설명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를 참 이것도 제가 여쭤보기로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느끼셨습니까? 그 전혀 전에? 고영태라는 이름조차도 그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정유라에 대해서 또 역시 허다한 소문이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예.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죄송합니다. 정말 참 끔찍한 예. 거짓말도 엔간해야지. 그렇게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이 분위기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어요. 정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오래전의 얘기고. 오래전 얘기고 또 그 정유라 또 요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예. 근데 원래 이름은 정유연 그래요. 예.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뭐 최서원이라고 이름을 또 예. 그것도 몰랐어요. 이번에 그게 개명을 한 건가 그렇게 알았죠. 근데 검찰에서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그래서 최유라에게 뭔가 뭐 뇌물을 건네거나 이익을 준 것은 대통령에게 준 것과도 같다. 라는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혹시 뭐 은행 계좌를 같이 쓰신다든지. 그런 거 없고요. 그 예.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번